네, 변호사님. 예. 인사말도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요. 예. 박 대통령에게 받은 기록이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전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다 봉인 절차를 거쳐서 봉인된 걸 봉인되고 남아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법도 있고 다 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왜 인수한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왜 계속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게 뭐 과거 같으면은 인수위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인수받으니까 뭐 그런 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네. 어떻게 정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봉인할 건 봉인했을 거기 때문에 만약 안 하면 본인들은 형사 고발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과거에도 이와 같이 그 정권이 아예 바뀌었을 경우에 보수에서 뭐 진보라든지 이렇게 좌파에서 우파에서 좌파 바뀌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 구축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이지원이라고 그거 있었습니다. 들고 가지 않았어요? 예, 그 이지원을 똑같이 동아마을에 똑같이 설치한 거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관 어떤 시스템을 사주에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돼 가지고 아마 국가 기록을 해서 그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발했던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서 도로 그 필요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디스켓 이런 것들을 돌려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복사하듯이 떠갈 수가 있는 건가요? 요즘 워낙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아니, 근데 전자 그런 기록 같은 왜 매체들이야. 가져갔죠? 예? 왜 가져갔죠?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말을 빌려보면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아, 기억나요. 그 예. 당시가 그게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였죠. 아, 그래요. 그때가 제가 유학에서 돌아와서 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실정이 완전 어두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나요? 회고록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 사건이었군요. 예, 그래서 네.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국가 기밀과 똑같은 시스템을 봉화마을에 만들었다는 건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기록물관리법,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해서 네. 고발당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그 시스템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좀 약간 별도의 질문인데요. 혹시 예. 오늘 거울방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울방 이야기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거울방이 어찌 설치됐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여성이라면 뭐 꼭 여성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그게 운동방인 거 아니에요? 그 운동방일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의 목적이라든지 네. 혹은 거울이 좀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용에 조금 더 관심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굳이 흘리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거울방 하니까 막 약간 미스터리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같이 지금 계속 연상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요가방 같은 데가 거울로 돼 있어요. 예, 예. 실질적으로 예. 그 운동하는 곳이 거울이 돼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건 자세하게 기사를 본 게 아니고요. 예, 예. 정말 운동방인가?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어떤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거울방을 정말 왜 철거를 이때까지 안 했을까? 예, 예. 그리고 거울방에 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언론에 공개가 안 되는데 예, 예. 계속해서 거울방을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거울방 하니까 무슨 그거 있죠. 요수라 구슬아 내일 내가 뭐 할 것 같냐고 약간 이상한 그런 미스터리함을 자꾸 연상시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예.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만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거울방이라는 예, 기사 보면서. 기사의 체질을 보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사를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사가 늦어진 게 된 것이 주로 거울방 때문이었다라고 그- 하면서 그렇죠. 그 거울방이 조금 크고 길게 돼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미로방?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이상한
목적으로 거울방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풍기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말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안 썼어. 놀라지 말고 예, 잠깐만 저는 그런 말안 흥분하지 했습니다. 말고 예, 예. 그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요즘 우리가 적폐가 될까봐 다들 저 적폐 이미 대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거울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기사를 이렇게 쓸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지금 검색어예요. 오늘 드디어 한명숙 총리 이름이 떴어요. 예. 검색어에 예. 이렇게 말했대요. 옥중에 또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봄바람이 분다. 예. 지금 여름이 오는데 무슨 봄이에요? 아마 본인한테는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총리가 아마 옛날에 노무현, 노사모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노무현, 노사모 이제 문사모 네. 그 뭐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네. 그쪽의 그 계열에 거의 태도인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과거부터 네.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구금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 걸 보면 아무래도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봄바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봄바람이 사면? 그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제 입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무슨 광복절 특사로 한 뒤에 곤차만 딸랑 빼면 안 되니까 뭐 음주, 생활사범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민생사범을 다 모아서 하면서 거기에 끝투리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근데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도 한명숙, 이석기? 뭐 이석기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아마 엄청난 정치적인 그 반향을 일으킬 텐데 쉽지 않을 거라 보지만 혹시 뭐 지난번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면을 동시에 맞바꾸는 것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러면 있더라고요. 한명숙, 이석기 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그때 그 결국에는 뇌물인데요. 네. 그 당시 그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건설업자였던 것 같은데 건설업자로부터 아마 돈을 그러니까 수억을 받았던 정치범 걸로. 아닌 거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예, 예. 이념적 그런 거 아니었던 거죠? 예. 아마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자, 우리의 AI가 지금 찾아주고 있어요. 야, 찾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 여기 한번 보고 스튜디오에 이야기를 하시죠. AI도 예. 있습니다. 예, AI가 지금 찾았나 봅니다. 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전 총리가 건설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자, 예. 변호사님 그런데요.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정말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됐잖아요. 예, 예.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사면을 하게 되든 뭘 하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봄바람이 분다라고 글을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가능하면 조금 더 자중을 하고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는 그 3심까지 갔을 때 아마 1심, 2심 결과도 좀 달랐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실제 보역을 하고 있으면 조금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재 새 정부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어떻게 보면 봄바람 분다 이런 것들이 다 네.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 더 사리 있게 생각을 하면 괜히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사리 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주제들 그리고 또 청문회가 시작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 계속 날카롭게 분석해 주세요. 그래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에 있는 모든 국가기밀과 똑같은 시스템을 봉합하려 만들었다는 건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기록물관리법,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해서 네. 고발당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그 시스템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좀 약간 별도의 질문인데요. 혹시 오늘 거울방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울방 이야기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거울방이 어찌 설치됐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여성이라면 뭐 꼭 여성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그게 운동방인 거 아니에요? 그 운동방일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의 목적이라든지 네. 혹은 거울이 좀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용에 조금 더 관심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굳이 흘리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거울방 하니까 약간 미스터리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같이 지금 계속 연상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요가방 같은 데가 거울로 돼 있어요. 예, 예. 실질적으로 예. 그 운동하는 곳이 거울이 돼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건 자세하게 기사를 본 게 아니고요. 예, 예. 정말 운동방인가?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어떤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거울방을 정말 왜 철거를 이때까지 안 했을까? 예, 예. 그리고 거울방에 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언론에 공개가 안 되는데 예, 예. 계속해서 거울방을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거울방 하니까 무슨 그거 있죠. 요수라 구슬아 내일 내가 뭐 할 것 같냐고 약간 이상한 그런 미스터리함을 자꾸 연상시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예.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만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거울방이라는 예, 기사 그- 보면서. 기사의 체질을 보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사를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사가 늦어진 게 된 것이 주로 거울방 때문이었다라고 그- 하면서 그렇죠. 그 거울방이 조금 크고 길게 돼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미로방?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이상한 목적으로 거울방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풍기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말을 그렇게 못하겠어요. 안 썼어. 놀래지 말고 예, 잠깐만 저는 그런 말안 흥분하지 했습니다. 말고 예, 예. 그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요즘 우리가 적폐가 될까봐 다들 저 적폐 이미 대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거울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기사를 이렇게 쓸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지금 네 변호사님 예. 인사말도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요. 예. 박 대통령에게 받은 기록이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전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다 봉인 절차를 거쳐서 봉인된 걸 봉인되고 남아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법도 있고 다 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왜 인수한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왜 계속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게 뭐 과거 같으면은 인수위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인수받으니까 뭐 그런 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네. 어떻게 정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봉인할 건 봉인했을 거기 때문에 만약 안 하면 본인들이 형사 고발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과거에도 이와 같이 그 정권이 아예 바뀌었을 경우에 보수에서 뭐 진보라든지 이렇게 좌파에서 우파에서 좌파 바뀌었을 때는 검색어예요. 오늘 드디어 한명숙 총리 이름이 떴어요. 예예 검색어에 예. 이렇게 말했대요. 옥중에 또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봄바람이 분다. 예. 지금 여름이 오는데 무슨 봄이에요? 아마 본인한테는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총리가 아마 옛날에 노무현, 노사모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노무현, 노사모 이제 문사모 네. 그 뭐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네. 그쪽의 그 계열에 거의 태도인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과거부터 네.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구금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 걸 보면 아무래도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봄바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봄바람이 사면? 그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제 입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무슨 광복절 특사로 한 뒤에 콘차만 딸랑 빼면 안 되니까 뭐 음주, 생활사범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민생사범을 다 모아서 하면서 거기에 끝투리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예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의 시절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 구축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이지원이라고 그거 있었습니다. 들고 가지 않았어요? 예, 그 이지원을 똑같이 동화마을에
똑같이 설치한 거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관 어떤 시스템을 사저에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돼 가지고 아마 국가 기록을 해서 그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발했던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서 도로 그 필요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디스켓 이런 것들을 돌려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복사하듯이 떠갈 수가 있는 건가요? 요즘 워낙 뭐 하도 왜 소프트웨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아니, 근데 전자 그런 기록 같 왜 매체들이야. 가져갔죠? 예? 왜 가져갔죠?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말을 빌려보면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아, 기억나요. 그 예. 당시가 그게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였죠. 아, 그래요. 그때가 제가 유학에서 돌아와서 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실정이 완전 어두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나요? 회고록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 사건이었군요. 예, 그래서 네.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